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휘청이는 2위 CATL 고객 이탈 러쉬 K배터리 글로벌 패권 장악 임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1위인 CATL이 이제 무너져 내린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특별히 배터리 업계인 1위인 중국의 CATL의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중국에 진출한 완성차 및 전기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탈 CATL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 진출을 하려면 거의 대부분 CATL부터 먼저 손을 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CATL의 지금 탈 CATL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의 업체들마저 CATL의 배터리 물량을 줄이고 이제는 아예 다른 배터리 업체로 공급처를 바꾸는 사례도 늘어났는데, 이 가장 큰 배경, 이제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잖아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실력이 이전에는 CATL과 비아드로 지금 몰려있다면 이들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곳에 주문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한 물량이 너무 많이 CATL에 몰리기 때문에 용량도 되지 않은 CATL에서 이제 탈 CATL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인 2023년부터 2022년 말까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주던 보조금까지 철폐하면서 중국 내 배터리 자율경제 시장까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정확하게 들어갈 내용, 휘청이는 1위 CATL 고객 이탈 러쉬입니다. 중국의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줄줄이 CATL의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력 자동차 업체인 샤오평과 광저우 자동차는 최근 배터리 공급처를 CATL에서 CALB로 바꿨습니다. 또한 BMW도 최근 CATL에서 EVE로 배터리 공급사로 새로 선정을 했죠. CATL 배터리를 쓴 네슬라, 니오, 폭스바겐 등도 중국 시장 점유율 2위인 비아드와 공급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왜 중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CATL의 배터리 의존도를 낮출까? 이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외국의 기업자들과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1위를 먼저 선을 보죠. 그래서 CATL로 이제 선을 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1, 2년 새에 크게 늘어난 CATL의 고객사 덕분이죠. 말하자면 CATL의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공급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막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물량 부족이 있게 돼요. 물량 부족이 있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제품의 수급까지 불안정하게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지는 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늘리려면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죠. 공장을 새로 짓기 전에는 제품의 수급은 항상 일정합니다. 물론 이 안에 개선을 통해서 공급을 약간은 늘릴 수 있지만 아주 대폭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1, 2년 새에 CATL의 고객사들이 계속 늘어났죠. 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공급받을 업체들은 많죠. 그런데 물량은 한정적이죠. 이렇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뿔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CATL의 주력 상품인 리튬 인산철과 별도로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하는 차량이 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이 하나가 있죠. 그 단점은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겁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3원계 배터리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 그랬기 때문에 장기 거리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3원계 배터리, 4원계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꼽자면 중국에 집중된 CATL의 생산 공장 때문입니다. 특별히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완성차 업체로는 해외 생산 거점이 있는 배터리와의 협업이 많아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CATL에서 탈퇴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경쟁사의 배터리 기술 수준의 상향 평준화도 지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FP 배터리의 기술력이 이전에는 CATL과 비아드가 월등하게 높았다면 이전에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다른 곳에서 물건을 받아도 되는 상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LFP 배터리 주도권을 두고 중국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전기차 기업들에게 주던 보조금까지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배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원래는 2020년 말에 이 보조금의 지급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국의 3사들이 다 중국에 들어갔지만 이때 당시에 2년 연장을 선택하게 되죠. 이 2년 연장을 선택하는 이 배경도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아야 되는 거 중국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완전 철폐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죠. 2023년에는 지금 현재 2022년이죠. 2022년에는 지금 자국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2021년 대비 그때 당시에는 일정 수준 줬죠. 2021년 대비 30%를 축소합니다. 이 보조금 혜택 정책은 올해 12월 말까지 유지가 되고 내년인 2023년부터는 완전 폐지가 되죠.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 기업들을 배척해 왔죠. 그런데 이 배척해 왔던 이 정책들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K배터리 3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받고 이것을 수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 제품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러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출도 하고 그러면서 테슬라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지난 2020년 초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종료 시점을 2020년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연장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완성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강한 데 대한 고육지책이었죠.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축소를 하면서 중국 내 중소, 중견업체들 뿐만 아니라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들까지 자금 사정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중국 정부는 보조금 연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을 보호하고 있죠. 그러면 당시 중국이 왜 2년만 더 유예를 했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해답은 바로 CATL의 유럽 공약이 있습니다. 2019년 CATL은 독일의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 건립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연산량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그 배터리 공장을 계획을 했었죠. 1단계 공사를 통해서 연 14기가와트시 생산 설비가 가동하는데 이 1단계 공사가 마치는 시점이 2022년입니다. 이를 통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돌입할 전망이죠. 중국 업체들은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성장을 해왔죠. 하지만 자율 경쟁이 본격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고밀도, 고품질의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가 중국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 독일의 생산 공장이 세워지는데 1단계요. 1단계 공장이 세워지는데 이 1단계 공장의 세워짐을 맞춰서 2년간 배터리 기간을 유예를 시키죠.
말하자면 이 유예를 통해서 CATL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이 성장을 통해서 해외에까지 성장을 하게 재화를 투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배터리 보조금 정책이 이제 끝나게 되면 NCM 배터리가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것만큼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입장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배터리의 기본이 되고 있는 코발트, 망간, 니켈 이러한 쪽에서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죠. 특히 리튬에 대해서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압력을 가해서 히토류가 중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원자재 그 자체로 수출되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또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볼 내용은 흔들리는 CATL의 1위 위상 K배터리 글로벌 패권 장악 임박입니다. CATL의 1위 위상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것 때문에 나오고 있죠. CATL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29%로 1위를 차지를 했죠. 2위는 LG에너지솔루션 22.2%보다 지금 약 7%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CATL이 고객이 이탈하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서 생산 능력도 꾸준히 높이고 있는 상황. 차세대 배터리 전지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CATL을 위협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죠. 또한 BYD와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올인하겠다는 지금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전지로 전고체, 리튬환 전지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화학 전지의 경우 양극재, 전극재 등 소재 혁신을 통해서 배터리 수명을 대폭 증가시킨다라는 게 특징인데 지금 언제쯤 나오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안정성 측면에서도 LF 배터리를 능가하면서 거리까지 능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굳이 LF 배터리를 쓸 이유가 없어진다. 물론 단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LF 배터리가 저렴하다고 하지만 밀도 측면까지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재사용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LF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 S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지금 폭발 위험이 없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이죠. 이 배터리에 탑재한 전기차는 한 번 충전에 900km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미국 솔리드 파워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에서도 CATL의 경쟁력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맡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아니면 미래의 배터리 그리고 생산 능력 자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짓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해 상반기 기준 CATL 전기차 ESS 생산 능력은 65.45GWh입니다. 건설 중인 공장들 92.5GWh를 더하면 CATL의 생산 능력은 지금 2025년까지 총 157.9GWh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죠. 국내 배터리 업체 중 가장 큰 생산 능력을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9월 기준 유럽의 70GWh, 중국의 62GWh, 한국의 18GWh, 미국의 5GWh 등 총 155GWh를 구축한 상황.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까지 여기에 더 넓혀서 400GWh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CATL은 생산기지가 중국에 집중이 되었고 이제 독일에도 짓긴 하지만 중국에 집중된 상황.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각지의 공장을 구축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수 부회장도
수주 잔고를 비교했을 때 CATL이 우리보다 더 많고 CATL보다 우리가 더 많고 미래를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이 점유율이 CATL보다 높지 않을까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CATL이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중국 외 유럽, 미국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CATL과의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O는 미국 포드와 세운 조인트 벤처 회사인 글로벌 SK를 통해서 테네시주, 켄터키주 등의 공장 3개를 설립합니다. 양사의 투자 금액은 13조 원. 이는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투자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어요.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의 신규 공장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투자는 다른 나라 기업들을 압도를 하죠. 지금 배터리 업계는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어요. 거의 유럽도 있지만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지만 그것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 아니면 파나소닉 이렇게밖에 투자를 못 받는데 지금 한국의 3사가 압도적으로 미국 내 투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발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미국 내 건설 예정인 대규모 배터리 생산시설 13곳 중 11개가 국내 배터리 3사 관련 설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가동 중인 국내 배터리 설비는 미국 전체 생산 설비의 10.3%, 이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2025년까지 되면 70%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이고 있죠. 유럽에서의 K배터리 위상은 이미 상당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그리고 SK온과 삼성 SDI는 헝가리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죠. EU 내 배터리 생산 설비 중 국내 기업 비중은 64.2%,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EU 시장 판매 점유율은 7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CATL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배터리 3대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